안녕하세요. 소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간의 정화의 재상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정화라는 불이 어떤 불인가? 정화의 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정화라는 불은 촛불도 되고 어둠 속을 밝혀주는 불의 씨앗 또는 화로불, 번개불. 여기서 번개불은 구름을 몰고 오는 불이며, 이 번개불이라는 것은 그 성격이 타인의 부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성격도 급하고 좀 개팍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화는 웬만해서는 종이 되기 어렵지만 번개불 같은 경우는 퍼센트 종격이 되며 별빛도 100% 종이 가능하고요.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은 그의 빛을 상실하여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 뜻은 대낮에 촛불을 켜 놓아도 밝을 줄을 모른다, 자기 빛을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가을에서 초봄까지는 불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조그만 불씨가 남아있어도 산불을 낼 수 있으니 낙엽이 있을 때는 왕한 불로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을목 어린 나무는 태워진 다음 해에는 더 큰 제목이 될 수 있으며, 이 말은 가을 겨울에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놓아주면은 이듬해에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많이 돋아 나오듯이 종자를 씨앗을 퍼뜨릴 수 있으나, 감목이라는 성목은 한 번 불에 타면은 그 날이 종명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모두 같은 것 같지만 감목과 을목은 천지 차이가 나겠지요. 쉽게 말해서 정화는 목이 많으면 겨울이지만 성냥불처럼 불이 잘 타는 살아있는 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때에 토가 있으면 이 뜻은 목이 많고 건조하는데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미약한 것 같으나 왕할 수도 있다. 겨울에 낙엽이 많은데 무토로서 독수를 해주면은 금방 불이 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정화는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는 불로 봐야 되고요.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불씨만 있어도 낙엽이 많고 무토가 있으면 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겨울에는 물은 밑으로 하강하며 여름에는 감목은 습이 필요하고 을목은 수가 필요하니 4, 5, 미월의 나무는 물이 올라 화가 많을 때에는 불이 더욱 상승하여 나무는 타져서 꽃일라 지는 격이 되고요. 정화라는 불은 신유월이나 해자 물이 밑으로 하강하는 때이므로 정화가 농만 띄어도, 정기록은 오하고 농만 띄어도 목을 상하여 불타버리는 이치이니 고양이 불기라고 부모 형제 덕이 없으며 객지 생활이 더욱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만일에 정화가 지지에 오화가 있고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겨울이지만 해자축월이라도 정화는 녹을 띄어 무토가 낙엽을 습기를 말려주므로 산불을 낼 수 있으니 목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 번 나오네요. 정화는 오리나 시지에 근기를 얻으면 경금도 능히 다스려지고요. 만일에 정화가 지지에 오화가 2개 있으면 경유 양인 금이 있어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이때는 양인이 되니
처가 악작 같으나 얌전하고 신앙하고 제왕하여 양인이 중화되니 재물이 좋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가 제일 좋고요. 이런 사주들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정화는 통근이 없으면 하나의 금도 통치를 못하고, 뿌리가 없으면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금을 통치를 못한다, 용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정화는 뿌리가 없으면 불이나 내릴 수 있는 불이 되기 쉽지, 한마디로 금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근이란, 화의 통근은 사오미 인호술에서 통근이 되며 묘목에선 통근이 아니 되고요. 목이지만 뿌리를 둘 수 없다, 묘목에서는요. 생풀 2월에 잔디에 성냥불 그대도 연기만 나게 되니 도화 욕지가 되겠죠. 정화가 해월 축월 진월에서는 종이 되니 정화로 태울 수 없으니 살기가 뛰며 힘이 들겠지요. 이때는 운세는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야 대발하고요. 정화가 종격, 종강격에는 종관, 관으로 종했다 이 말이에요. 신유대운에 대발하며 정화가 수가 많으면 종격이 가능하고, 그러나 인목은 큰 나무이지만 1월 달에는 큰 소나무도 잘 타는 이치로서 정화가 인목이 있으면 근기를 두니 종격이 어렵게 되고요. 자칫 살아날 수 있으니 위험한 사주가 되겠네요. 정화는 등불이지만 음에 속하지만 그의 성질만큼은 양에 속하고 위로 상승하는 솟구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과 화는 양의 성질이 있으며 금과 수는 음의 성질이 되니 밑으로 하강하는 성질이 있고, 정화는 병화보다도 부드러우나 낙엽을 만났을 때는 보다도 무서운 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화는 내성격이면서 밝고 무토가 있을 때는 임수를 극하지 아니하고, 만일의 사주에 정화, 임수, 무토가 있을 때에는, 정임무가 있을 때에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지 않고 정임합이 되어 정화는 신화가 되어 임수를 임금으로 모시게 되니, 사주에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싸우지 아니하니 이것을 군왕지격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임수는 임금이 되니 인격이 있고 아들이 귀하게 되며 명예 또한 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사주에 정화가 있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을 때는 토가 토국수를 하지 않고 수를 손상하지 않으며 정임합으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비록 정화는 약하나 소멸하지 않으며 정화는 별빛이라서 아름다우며 윤학격에도 조울을 달고 가니 아름다운 것이며 태왕에도 치열하지 않으니 항상 아름다움 그 자체를 잃지 않는 것이고요.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도 청가 안에 갑과 을만 있어도 금을 재련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월인데도 갑을목이 있으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화급금 쳐서 멋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정화는 여름에 태어나도 병화를 만나도 병화를 돕지 아니하며, 병화는 하늘에 있고 정화는 땅에 있음에 병화의 빛이 가려져 도울림이 없다는 뜻이 되고요. 이래 사주에 정, 갑, 경 이렇게 있을 때는 정화는 약한 불이 아니고, 왜냐하면 벽갑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경금으로 갑목을 장작으로 쪼개주어
정화는 무한히 살 수 있음이니 이것이 충의직격에 속하고요. 또한 정화가 을목과 신금이 있으면 금극목을 못하고, 이 뜻은 정화가 효심이 강하여 신금이 을목을 해치지 못하게 화극금을 하여 어머니를 지키는 격이니 이것을 충효직격이라고 하고요. 정화는 효자가 되니 기격이 되며, 정화는 어머니가 도와주니 살아나게 되어 모두들 양호하다는 격이 되고요. 정화는 약한 불인 것 같으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강하기도 하고요. 오직 부드러우나 별빛으로 변하고 윤학격에도 조우를 하여 아름다우며 태왕에도 유연하여,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도 인묘가 있으면 술을 꺼려하지 않는다. 이 뜻은 정화 여름에 태어나도 병화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정화는 치열하지 않고 벽갑인정이 가능한데 수가 많으면 가종격이 되는데, 가종격에는 한때 파란이 아주 많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정화의 재상을 조금 열어보았는데요. 지금 이해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게요.